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한국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충일은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1956년 6월 6일 현충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56년 6월 6일 현충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입니다.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입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한 군사 분계선은 무엇입니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입니다. 한국 전쟁은 언제 휴전협정을 하였습니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으로 인한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남한과 북한과의 정치적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38선입니다. 38선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뜻으로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조기로 개양합니다. 조기로 개양합니다.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것을 말해보세요. 현충일, 이산가족, 분단된 한반도, 휴전을 상징하는 철조망, 비무장지대, 휴전선 등이 있습니다. 현충일, 이산가족, 분단된 한반도, 휴전을 상징하는 철조망, 비무장지대, 휴전선 등이 있습니다. 남북, 북단으로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한국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정답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충일은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정답은 1956년 6월 6일 현충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은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입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한 군사 분계선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휴전선입니다. 한국 전쟁은
언제 휴전협정을 하였습니까? 정답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으로 인한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남한과 북한과의 정치적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38선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뜻으로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정답은 조기로 개양합니다.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것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현충일, 이산가족, 분단된 한반도, 휴전을 상징하는 철조망, 비무장지대, 휴전선 등이 있습니다. 남북, 북단으로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 법규의 총체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규는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당시 천안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했던 한인 여성은 누구입니까?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독립군 장군으로 만주에서 활약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김자진 장군입니다. 김자진 장군입니다. 3.1운동 직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중 김구 선생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 흥사단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정답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 법규의 총체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헌법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당시 천안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군 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했던 한인 여성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독립군 장군으로 만주에서 활약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김자진 장군입니다. 3.1운동 직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중 김구 선생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 흥사단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윤봉길 의사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바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동해입니다. 동해입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어디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하였습니다. 최초의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8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8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영효입니다. 박영효입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입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밝음과 순수,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밝음과 순수,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태극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일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중국 하얼빈 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바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동해입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어디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정답은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하였습니다. 최초의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답은 18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박영효입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을사조약입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답은 밝음과 순수,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태극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모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답은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인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한글을 조선시대인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을 조선시대인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입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의미입니까?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존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합니다.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존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극기의 모서리에 있는 사괴는 무엇입니까? 건곤 감리입니다. 건곤 감리입니다. 고종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무엇입니까?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만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의 처음 이름은 무엇이며 무슨 뜻입니까? 한글의 처음 이름은 훈민정음이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글의 처음 이름은 훈민정음이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인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답은 한글을 조선시대인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답은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존귀,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극기의 모서리에 있는 사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곤 감리입니다. 고종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만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의 처음 이름은 무엇이며 무슨 뜻입니까? 정답은 한글의 처음 이름은 훈민정음이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 세종 때 과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줄 때 그 상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세종대왕 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세종대왕 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 조약을 반포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인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35년이나 받았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북한과 한국이 북위 30도선에서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며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일어난 민족 항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 운동이라고 합니다. 3.1 운동이라고 합니다. 몇 년도에 일본의 탄압의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를 떠나 조국 광복을 위한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웠습니까?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조선 세종 때 과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장영실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줄 때 그 상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정답은 세종대왕 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 조약을 반포하는데 이날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인데 이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정답은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35년이나 받았습니까? 정답은 일본입니다. 북한과 한국이 북위 30도선에서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6.25 전쟁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며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일어난 민족 항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3.1 운동이라고 합니다. 몇 년도에 일본의 탄압에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를 떠나 조국 광복을 위한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웠습니까? 정답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권율 장군입니다. 권율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입니다.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돌을 날라 석전을 벌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입니다. 조선시대 물의 흐름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는 무엇입니까? 자경루입니다. 자경루입니다. 조선시대의 과학기구로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추구기입니다. 추구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3만의 왜군이 공격해 왔으나 의병 곽재우 등이 합세하여 왜국을 물리친 싸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주대첩입니다. 진주대첩입니다. 한글의 처음 이름 훈민정음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는 무엇입니까?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입니다. 고종 때에 이르러 국호를 무엇이라고 바꾸었습니까? 대한제국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정답은 권율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도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긴 치마로 돌을 날라 석전을 벌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행주대첩입니다. 조선시대 물의 흐름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자경루입니다. 조선시대의 과학기구로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추구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3만의 왜군이 공격해 왔으나 의병 곽재우 등이 합세하여 왜국을 물리친 싸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진주대첩입니다. 한글의 처음 이름 훈민정음은 무슨 뜻입니까? 정답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난중일기입니다. 고종 때에 이르러 국호를 무엇이라고 바꾸었습니까? 정답은 대한제국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끈 인물은 누구입니까? 김시민 장군입니다. 김시민 장군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분은 누구입니까? 이황입니다. 이황입니다. 임진왜란 때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 후기에 김정우가 만든 한반도 지도는 무엇입니까?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입니다.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에서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입니다. 후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왕건입니다. 1392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신라의 대표적 유물들을 말해보세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유물을 말해보세요.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 유물들을 말해보세요. 훈민정음, 비의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 물시계 자경루, 해시계 앙부일구, 천문기의 혼천회 등이 있으며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비의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 물시계 자경루, 해시계 앙부일구, 천문기의 혼천회 등이 있으며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끈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김시민 장군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분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황입니다. 임진왜란 때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 후기에 김정호가 만든 한반도 지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동여지도입니다.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에서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은 신라입니다. 후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왕건입니다. 1392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신라의 대표적 유물들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유물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 유물들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훈민정음, 비의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 물식의 자경루, 해식의 앙부일구, 천문기의 혼천회 등이 있으며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습니다.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진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율곡이이입니다. 율곡이이입니다.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면서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백제입니다. 백제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함에 있어서 통일의 주역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화랑관창, 김유신, 김춘추가 있습니다. 화랑관창, 김유신, 김춘추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잇는 발해가 세워지고 신라가 후 백제와 후 고구려로 분열된 때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후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후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당나라는 바다 동쪽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라는 뜻으로 발해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단군 신화는 어느 책에 실려 있습니까?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후 고구려의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세운 후
분열된 민족을 재통일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왕건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정답은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습니다.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진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율곡 이이입니다.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면서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정답은 백제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정답은 고구려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함에 있어서 통일의 주역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화랑관창, 김유신, 김춘추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잇는 발해가 세워지고 신라가 후 백제와 후 고구려로 분열된 때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정답은 후 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당나라는 바다 동쪽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라는 뜻으로 발해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정답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단군 신화는 어느 책에 실려 있습니까? 정답은 삼국유사에 실렸습니다. 후 고구려의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세운 후 분열된 민족을 재통일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왕건입니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입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시대의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입니다. 외국 상인과 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무엇입니까? 병란도입니다. 병란도입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한 왕은 누구입니까?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조선시대의 법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든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입니다. 시나 군을 단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아 하는 지방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대조영입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시대에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김부식입니다. 외국 상인과 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병란도입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조선시대의 법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경국대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든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시나 군을 단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아 하는 지방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교육청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교육의 의무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설치한 사대문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입니다.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아 행정부의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일을 맡아보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감독, 기타에 수반하는 검찰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검찰입니다. 검찰입니다.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사입니다. 검사입니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입니다. 각종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소방과 방제,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입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입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입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태조 이성계가 설치한 사대문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아 행정부의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일을 맡아보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장관입니다.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감독 기타에 수반하는 검찰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 행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검찰입니다.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검사입니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경찰서입니다. 각종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경찰청입니다. 소방과 방제,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소방청입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감사원입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경찰관입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정감사입니다.